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수 분위기 괜찮네요.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일전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 방송하기 전에요. 다락장 속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면 선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깨닫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가 올라주고 시장이 좋아야지 올라가는 종목 탄력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때 탄력을 키울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물반, 고기반이다. 이제 종목을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조심하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가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각종 카더라 통신부터 해서 정확한 팩트까지 저희 짚어내면서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시간,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오늘 양지수 0.5% 이상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포트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이분들과 전략 챙기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권홍석 주인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트 좀 보고 갈까요? 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후에 방송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장중에 7월에 목표였던 원금 회복을 했었어요. 500만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도 깍깍 지르고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캡처까지 해놨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종가까지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일단 오늘 포트 들여다보면 앞서 카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FNF가 아유 다행이에요. 7%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손실률이 3% 정도로 줄어든 상황. 더존 비존 어제 흐름 너무 좋았었죠. 오늘 좀 내려가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12%. CIS 박민영의 궁금주 바로 이틀 전에 담았던 이 종목 오늘 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 FNF도 뭐 소실 많이 줄여서 지금 분위기 좋아요. 제가 한껏 들뜬 느낌이 느껴지시는지요? 여쭤볼까요? 박 차장님. CIS, 권주임님 두 분이 사지 말라고 말렸어요. 청개구리 저는 샀어요. 괜찮은데요? 두 분 왜 꿀먹은 벙어리신지.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와서 얘기하면 그때 뭐 신흥 SEC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주가가 참 어렵네요. 이런 게 참 어렵다라는 거고. 사실 뭐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박 차장님 사실 오늘의 메인은 CIS가 아니에요. FNF입니다. 박 차장님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저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7만 원권까지는 보죠. 라며 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가가 78,900원, 뭐 8만 원권까지는 보죠, 저희.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네. 동안 반등이 꽤 강하게 올라왔고요. 하락 부분의 절반 정도 메워줬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이 나타났고 뭐 오늘 필라코리아라든지 FNF 이런 종목들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환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어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고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내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 보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실적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건지인님? 오늘 포트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간 괜찮아서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네, 어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 이렇게 수익이 이제 빨간불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점심에 그냥 김치 콩나물국에다가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그러한 그 분위기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포트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펀더멘탈 괜찮고 그리고 실적에 부인하는 그러한 그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CIS도 이제 축하드릴 일이죠. 예, 전기차 관련돼서 어저께는 이 종목만 쉬었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일단은 다만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있죠. 이제 액면가가 100원짜리인 점과 그리고 이제 투신이 한 2,000원대부터 한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3만 주씩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마 이제 아마 밸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고 가자고 하시면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 차익 실현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CIS는 조금 두 분의 말씀을 안 듣고 산 거긴 하지만 두 분의 이야기가 전 참고가 됐었던 건 많이 사지 않았었어요. 그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팔았던 LG U 플러스 판돈을 다 사지 않았었거든요. 또 올라가니까 괜히 그때 다 살 걸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일단 CIS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건 좀 즐겨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더 준비 지원이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CS증권,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에서 매도 물량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차장님, 요거 좀 그냥 괜찮게 들고 가도 되죠? 그렇네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네.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외국인 비중이 꽤 많거든요. 네. 외국인 비중이 4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업체니까 어제 5만 주 사면서 장중에 10%까지 끌어올렸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그만큼 팔고 있어요. 외국계에서 이제 3만 주 이상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외국인이다라고 하니까 외국인은 꼭 한 명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도 미국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중동계도 있고 유럽계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들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전부터 이제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은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추이가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최근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파란색 선이 제가 기관 수급을 이제 누적을 해놓은 건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외국인은 그렇게 크게 사거나 팔지 않는 가운데서 약간 이제 변동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저는 키는 아마 기관의 수급에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서 더존 비즈니언이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수급이라는 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우리 수급 보고 기관이 수급이 너무 좋아서 산다. 기관이 20거래일 연속 샀다. 그런데 내일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펀더멘털 보고 추세 보고 어제 오늘 하루 조금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조울증 걸려서 주식 오래 못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했었던 가격에 온다거나 아니면 손절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더 준비 지원 그럼 목표가를 지금 한번 잡아볼까요, 다시? 일단은 저는 이 66,000원 넘어서면 66,000원을 넘어서면 좀 더 홀딩. 그렇지 않고 박스권에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6만 원 초반대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준비 지원 FNF 고형 CIS 대상에 대해서 지금 포트 담아둔 상황이고 포트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재 포트는 2% 정도 수익이에요. 카라님께서 고형은 계속 가져갈 것인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 이야기 듣고 나서 고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확인하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태경산업 그리고 코텍입니다. 권주임님의 종목 의미가 있어요. 나노신소재 아모텍을 주셨는데요. 권주임님의 종목부터 가볼게요. 나노신소재. 권주임님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네. 이 6월 4일에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근데 사지 않았었어요. 6월 12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지 않았었어요.
지금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어디 한번 봐라. 세 번째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싼 소냐? 이런 느낌으로 들고 오신 거 아니세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회사 내용이 좋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사업 전망성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가져온 회사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첫 번째로 뭐냐면 이제 CMP 슬러리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을 넘어서서 좀 상승,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세리아 슬러리라는 것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낸드와 관련된 이제 슬러리스를 캐봇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리아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세라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나노 신소재가 파우더 형태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라믹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셀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그 배경 추측 배경으로는 낸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층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각 속도에 대한 어느 정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낸드가 계속적으로 미세 공정이 심해지고 그리고 적층 구조가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소재가 좀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6년에 첫 출시한 그 하이브리드 세리아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세리아 그 소재 제품보다는 300에서 500% 그런 효율성을 자랑하는 만큼 그러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 우리가 최근 가장 핫한 섹터인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용 이제 CNT 도전제에 대한 그 사업을 이제 이 회사가 신규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M 812 뭐 계열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8대 1대 1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차후에 NCM 812의 그 차세대 그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 도전제에다가 이 카본 나노 튜브라는 이러한 그 소재를 적용시킴으로써 도전제의 그 어떤 그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그런 충전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와 이런 그 도전제 관련된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 2차 도전제, CNT 도전제가 많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슈, 이런 상승 모멘텀을 발생할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재무제표 흐름도 괜찮습니다. 네. 분기별로 또 영업이익률을 보자면 뭐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20%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그러한 그 영업 재무 건전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당장은 이제 그 전고점이 32,000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거기를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경우에는 목표가는 32,000원 넘어서 5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사실 16,000원대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지금 22,000원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목표가 좀 넉넉히 주셨네요. 좋게 보시나 봐요. 32,000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 권주임님이 예스티팜 얼마 전부터 방송에서 외치시더니 예스티팜 흐름이 괜찮네요 라고도 올려주셨고요. 권주임님은 도발적인 데가 있음이라고 주축탐람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 궁금주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CJ, CGV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여의도 두 분의 의견에 궁금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종목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해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얘기 들어봤고요. 박재영 차장님, 태경산업 궁금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 계열사 측에서 관련해서 태경산업 기사를 하나 낸 걸 봤는데 그 제목이 인상 깊었어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주식으로라는 제목으로 글이 나왔었더라고요. 좋은 주식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네. 좋은 주식, 시장에서 좋은 주식이 뭘까요? 돈 벌어주는 주식.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치주였어요. 네. 가치주는 사실 가치가 낮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치가 낮다가 제 가치를 받으면서 올라가서 돈을 벌어주면 좋은 주식이 되는 건데요.
참 알맞은 제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가치가 굉장히 이 지주회사입니다. 백광 소재 뭐 이런 몇 개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인데 원래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좀 따분한 사업을 해요. 네. 합금철, 그러니까 망간과 관련된 합금철, 탄산가스. 그렇죠. 탄산가스, 뭐 7개 사업한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 휴게소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네. 주유소, 휴게소도 하고. 아, 보통 휴게소 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예전에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회사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휴게소는 그냥 뭐 고속도로 그 정체가 많이 되면 돼서 돈 벌잖아요. 네. 뭐 자산 가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성장주로 돈을 벌어주는 주식으로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제가 신대양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그 방송에서 뭐 무림 PMP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지업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경산업이 하는 사업 중에요. 중질탄산칼슘 뭐 이런 사업부가요. 제지 사업과 굉장히 연관 관계가 높습니다. 네. 필러용 중탄, 코팅용 중탄이라는 골판지와 백판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을 하는데 이쪽 부분의 가격이 높아지면서요. 그 고지라고 하죠. 우리 흔히 폐지 모아서 그 골판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 고지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 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는 업황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경인에코화학 자회사인데요. 네. 경인에코화학이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이제 석회를 납품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식각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네. 물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 오염된 물을 그냥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하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석회입니다. 그 액상 소석회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데 경인에코화학이요 25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그 반도체 사업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고반응 소석회의 국내 점유율이 48%입니다. 이 고반응 소석회라는 게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뭐 그런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요.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요. PER이 원래 쌌는데 예상치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싸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500원 넘어서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근데 실적도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경산업 최근 분위기 참 좋네요. 7월 들어서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7,950원 보합권이고요. 권주임님께 태경산업 좀 여쭤볼까요? 사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 태경산업 맞죠? 네. 태경산업에 보면은 이제 일단 기술적 분석상 전고점 이제 돌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고 하죠. 이제 그런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윗단까지도 뭐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점수를 주자면 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경산업에 대한 각각의 두 분의 의견을 살짝씩 들어봤고요.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아모텍이에요. 아모텍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6월 20일에 이야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9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박 차장님? 그렇지 않아요. 못 고르나요, 제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저희는 뭐 정말 수두룩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신경 안 씁니다. 맞아요. 네. 뭐 다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돈 일확천만 빌 게이츠도 아니고. 네, 아무튼 얘기 들어볼게요, 권주임님. 네, 이제 이 아모텍이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뭐 MLCC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을 보자면 좀 부진합니다. 스마트 쪽에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향 매출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한 뭐 영업이익은 한 30% 내지 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4월 달, 5월 달에 하락분으로 이제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SD, MLCC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생소한데 이게 MLCC라고 하기에도 좀 그 경계선이 좀 뚜렷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ESD, MLCC를 가지고 공장 증설과 그리고 캐파의 증가, 뭐 연 20% 이상 증가를 시켜가지고 2019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MLCC 시장에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기대감으로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도 뭐 모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마트폰향 매출을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서 이제 메꾸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전장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쿨링 팬이라든지 그런 모터 부분에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관련된 그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제품이 사용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탁기, 그러니까 DD 모터를 사용하는 세탁기 쪽에서도 이 회사의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탁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이런 그 전장 사업부 외에도 가전 사업부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이제 기술적 분석상 121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계선에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면서 4만 원대 이제 위에서 놀게 되면 그런 이제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5만 원대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 121선을 넘지 못하고 121선을 계속 두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상승 기류에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으로서는 121선을 뚫고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어요. 지금 38,000원인데 권지윤님 참 목표가를 넉넉히 주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또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축탐라님께서 권주임님의 종목 가져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권주임님이랑 종목이 많이 겹치시나 봐요. 그래서 앞서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콩콩님께서 자기 회원들 사놓게 하고 추천하는 질 나쁜 방송 보고 손실 많이 본 친구에게 꼭 저희 방송 보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 방송 보고 천천히 공부하며 매매해보라고 했으니 계속 좋은 내용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성 있게 또 솔직하게 반성도 하고 또 스스로 격려를 하면서 방송해 나갈 테니까요. 꾸준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갈까요? 아니면 박 차장님 어떠세요? 이 콩콩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책임감이 탁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책임감이 들죠. 그렇죠. 제가 물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추천을 해서 추천 뭐 말씀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나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박 차장님 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잘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잘 사셔서 그렇게 한 거다. 감동적이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산 것 때문에 손실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는 또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시장에서 저는 이제 뭐 돈을 번다 아니 뭐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을 한들 그분들이 이제 믿음을 못 준다거나 그러면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거 손절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계좌를 다 폐쇄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박민호 앵커가 항상 하는 것처럼 내 계좌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박사님 얘기 듣는데 막 코가 막 시큰시큰해지고 뭔가 감동을 했어요. 네, 2%가 최고임이라고 마을님도 올려주셨네요. 기분이 좋네요. 박 차장님의 종목 곧장 가겠습니다. 코텍
카지노 모니터 쪽인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에서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로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해야 돼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코텍 주가를 보시면 지금 월봉인데 꾸준히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유는요. 이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모니터라는 게 지금 일반 LCD 디스플레이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카지노 모니터는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텍이 거의 이제 점령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모니터도 사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카지노에 몰입해서 돈을 막 쓰게 하려면 딴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코텍이 이 개발한 커브드 모니터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커브드에다가 시장에 보급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침투율도 10%대로 낮습니다. 코텍이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 커브드 모니터 매출이 28% 정도 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18%에서 28%까지 늘었다는 건 굉장한 성장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성도 많이 줄 거고요. 그렇잖아요. 평면 디스플레이보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훨씬 비싼 거는 그냥 텔레비 사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익성도 좋아질 거고요. 이제 시장의 침투율도 10%니까 여기서 하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더라 그러면 카지노들이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커질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자칠판 쪽. 사실 전자칠판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LCD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전자칠판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로 저희가 PT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빔 프로젝트로 PT를 많이 하고 사실 뭐 제 뒤에 있거나 우리 민영 앵커 뒤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하려면 몇십억 들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싼 가격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칠판을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가 전자칠판을 많이 좀 대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86인치 하면 꽤 크죠. 그런데 요새는 뭐 집에서도 60인치 TV 틀잖아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보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자칠판에서 작년에 1,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뭐 수급은 약간 이제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모양새예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 한번 이제 급등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매물 소화하고 지금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여기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떻게 보면 뭐 채팅창에 많이 이야기하는 끼 있는 종목들, 끼 있는 종목 중에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총님이 지금 코텍은 가치주입니까? 호실적이 예상되네요. 예상하네요. 3분기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적 기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도 계속 좋게 나와요. 이 커브드 모니터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텍. 권주임님, 코텍 괜찮아 보이세요? 자꾸 네. 권주임님께 여쭤보고 있는. 네, 저도 뭐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과거에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 이제 분석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해서 이제 이 회사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뭐 커브드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업계 1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관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CD 관련돼서 그러니까 LCD 모니터가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원가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을 했고요. 얘기 좀 나눌 종목들이 좀 있죠. 고영에 대해서 앞서 수연님, 카라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고영 지금 제 포토에서 어제 오늘 뭐 최근 흐름이 그나마 좀 좋아져서
오늘 2%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어요. 1%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고영은 뭐 크게 힘들이지 않게 했던 종목인데요. 박 차장님, 고영 짚고 갈까요? 고영 박 차장님 종목이셨죠? 네. 네.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이제 이 정도에서 끊는다라는 것은 시장을 한번 봐야 돼요. 왜냐?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박스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또 이제 버텨봐야 되는 한 10%를 10% 손실을 버텨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사실 올라올 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와요. 10%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딱히 뭐 내가 엄청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진 않는 한 저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 이 기회가 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 구간에서 파는 거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한번 버텨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영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오늘 수익 전환했으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수연님께서도 방송 보고 계시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셔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주임님, 남북 경협주 앞서 마을님의 글이 제가 묻혔나 봐요. 어디 있는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남북 경협주 지금 설거지 파동인가요? 아니면 사도 되는 건가요? 라고 여의도 의견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었어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남북 경협에 관련돼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로 보시고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건설주 관련돼서도 이제 뭐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본업이 일단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 모멘텀 가지고 올라왔다 보여지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는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지 뭐 어떤 가시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이제 북한의 뭐 이런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비핵화가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한이 이런 그 경제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에 위치한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화 내지 좀 장기 전망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지 일단 뭐 가깝게는 뭐 도로 평양과 서울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박 차장님 스타일 좋은 기업인데 매매하기 까다로운 거 고수들이 많이 하시는 듯 보기보다 연세, 경력이 꽤 되신 분이신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 원혜민 님도 테레비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이라고. 네, 역시 박 차장님 저희가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차장님한테 묻어나요. 그 조다시 아재 느낌이 살짝. 뭐 괜찮으시죠? 다 매력이에요. 말이 빠르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그냥 테레비가 편하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TV. 일상 TV인가요? 그렇군요. 그래요. 뭐 연식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네, 뭐 네. 주식시장에서 경험이고 이력이고 경력인 거죠. 뭐 그리고 퍼블장애님이시죠. 중학교 4학년 오랜만에 얘기 남겨주시네요. 남북 경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주도주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윤님이 어제 방송까지 모니터를 해주셨다고 해요. 호텔 신라를 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포트를 변경하지 않아서 사지 않았었던 종목입니다. 호텔 신라 어제 3% 오른 채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세입니다. 오늘도 포트를 건드리기가 사실 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대상을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살짝 있거든요. 포트에 대해서 제가 맨날 건주임님을 들들볶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항상 그 빠질 종목을 이제 고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항상 좀 또 믿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 또 다시 또 올라오면 얘가 가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는데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빠지면 다시 한번 이제 25,000원 터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빠른 조정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고 권주임님이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어서 저희가 흔히 그 물타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타기는 박 차장님 반대했었고요. 박 차장님, 지금 권주임님은 지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인데 박 차장님도 동일하세요? 사실 손실폭이 큰 건 아니거든요. 4% 정도? 근데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모양상으로는 대상을 빼야 된다라고 거죠. 봐요. 대상이 어, 가장 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나머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 핫합니다. 지금 다 신고가 부근인데 대상은 여기서 미적미적거리거든요. 좀 미적미적이요. 예.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쉬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상을 이제 뭐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다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줄 필요는 뭐 있어 보입니다. 고민되네요. 어렵죠? 네, 오늘도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상이 네 말씀대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차라리 좀 많이 밀리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좀 던져버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니까 또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오늘까지 보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상 움직이면 보고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고로 오늘 내 종목은 또 사지 못하네요. 아쉬워요 항상. 태경산업 그리고 아모텍 이 두 종목을 놓고 사실 마음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금요일에 주식 사는 거 아니라고. 그냥 농담이고요. 네, 원금 회복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만 원 남은 상황이에요. 이번 주 좀 많이 회복하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박앵커의 올백포트입니다. 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더 힘내서 그리고 두 분의 전략, 종목에 대한 이 해안을 믿으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세요,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